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특검 수사에 대한 분노와 좌절감이 아주 더욱 극적으로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법무부 장관에게 특검의 수사를 당장 끝내게 하라라고 호통을 치는 트윗을 날렸습니다. 트럼프가 이렇게 분노를 폭발시킨 데는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선 그의 법률팀이 바로 어제 아침에 그에게 특검 수사 진행 상황을 보고를 했는데 그 내용이 마음에 안 들었을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며칠 전에 그의 신복이었던 개인 변호사인 마이클 코헨이 변심을 하고 트럼프가 2016년도 6월에 있었던 트럼프 타워의 러시안과의 미팅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폭로를 했었습니다. 또 역시 그의 신복이었던 그리고 선거 본부장이었던 폴 매너포트에 대한 사기 등의 재판이 이제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특검에 트럼프에 대한 직접 신문 의지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배경들 속에서 트럼프의 분노가 다시 폭발했을 것이다 하는 해석이 유력합니다. 근본적으로 트럼프는 특검 수사를 지금까지 마녀 사냥이다, 날조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특검팀에서는 그가 사법방해죄를 저질렀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양자 사이에 전혀 변화가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의 폭발적인 트윗의 그 내용들은 무엇인지 또 왜 그랬는지 특검의 수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종합을 하겠습니다. 트럼프가 여러 번 특검과 그 자신의 법무장관인 제프 세션스를 공개적으로 질타를 한 적은 있지만은 어제의 트윗은 가장 분명하고 가장 공개적인 공격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이것은 터무니없는 상황이다. 제프 세션스는 지금 당장 이 부정한 마녀 사냥을 중단시켜야 한다. 밥 말러 특검은 전적으로 이해상충의 입장에 있으며 그의 17명의 분노에 찬 민주당원들은 지저분한 짓을 통해서 미국을 불명예스럽게 하고 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트윗이 나간 직후에 그의 변호사인 루디 줄리아니와 화이트하우스의 보좌관 팀이 신속하게 불끄기 작업에 나섰습니다. 자칫하면 이 발언 그 자체가 obstruction of justice, 사법방해로 비추어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명령계통에 있는 상급자가 조사, 수사, 재판 중인 사항에 대해서 부당하게 압력을 주든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가 바로 사법방해죄입니다. 그의 변호사는 트럼프가 법무부 장관에게 어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한 것이 아니다. 그의 의견, 즉 헌법상에 보장된 의견을 말했을 뿐이다. 라고 그 성격을 규명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should 이라는 단어를 썼고 must라는 단어를 쓰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한편 세라 샌더스 화이트하우스 대변인도 이것은 명령이 아니었고 대통령의 의견일 뿐이다 라고 진화 작업에 합류를 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이들과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주당 측에서는 그의 어제 트윗은 분명한 사법방해이고 대통령의 권한과 위세를 동원한 그의 명령 계통에 대한 압력이다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공화당 내부 일부에서도 트럼프의 이런 발언은 적절치 못한 것이라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시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특검팀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데 지난주에 나온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특검이 바로 이런 트윗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불법적인 것인가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인데 특검이 트럼프의 세션스 법무부 장관 그리고 전 FBI 국장인
제임스 코미에게 한 말 또는 트윗들을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추가로 트럼프가 코미에게 한 말이 있는데 그의 안보 보좌관인 마이크 플린 장군이 거짓 진술 혐의로 기소가 됐을 때 좀 너그럽게 봐주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대화 자체도 위법 사항이 되는지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트윗 폭풍이 어제 불게 직접적인 이유는 그의 법률팀이 바로 어제 아침에 특검 수사에 대한 진행 사항을 보고했기 때문인데 그 보고 내용이 만족스럽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특검은 아직도 트럼프에 대한 직접 신문 요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수사관으로서 수사의 대상이 되는 존재를 직접 신문하지도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가 사실은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특검의 새 협상 내용을 보면은 지금까지 요구했던 질문의 숫자를 약 절반 정도 줄여줄 테니까 그러나 일단 대면 조사는 좀 하게 해달라 하는 조건을 내걸고 있습니다. 수많은 질문 중에 어떤 것이 생략될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이 특검의 직접 대면 조사에 대해서 트럼프는 처음부터 나는 하겠다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법률팀에서는 아니오시다, 하지 마십시오 하고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자칫하면 미국 최고의 율사팀의 그 교묘한 질문에 빠져서 트럼프가 위증죄를 무의식 중에 저지를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또 트럼프의 성향으로 봐서 이란 대통령이라든가 김정은이라든가 푸틴과도 언제나 어디서나 조건 없이 만나겠다라고 했지만은 실제로 만나보니까 그렇게 완벽한 대화도 하지 못한 것 같고 그래서 변호인 측에서는 위험하다, 조심해라 하는 의견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 이후부터 이 대면 신문 문제는 교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특검에서는 만일 이것이 허락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대배심을 통해서 소환을 하겠다 하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빌 클린턴 대통령이 마니카 루인스키 사건 때 조사를 당한 그 형식입니다. 빌 클린턴 대통령 자신이 변호사였지만은 그가 이 대배심 신문에서 큰 곤욕을 치렀습니다. 대배심 신문에는 변호사 입회가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검과 트럼프의 직접 대면 신문 관계는 아직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실제로 법무부 장관인 제프 세션스는 자신이 이 사건에 대한 기피 선언을 일찌감치 했기 때문에 지금 권한이 전혀 없고 그의 차석인 로드 로젠스타인 부장관의 권한에 속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을 할 때마다 17명의 불순한 민주당 수사관들이 나를 해친다라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특검 검사인 밥 말러가 공화당 당원입니다. 그리고 로드 로젠스타인 부장관도 공화당 당원입니다. 그리고 세슨스 법무장관도 고참 공화당 상원의원 출신입니다. 앞으로 트럼프가 특검으로부터 서면 질의 조사를 받게 될 것인지 직접 대면 신문을 받게 될 것인지 아니면 대배심에 소환이 돼서 대배심의 조사를 받게 될지는 아직도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시사해설 김정일입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8월 2일) 목요일 헤드라인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은 러시아의 미 대선 개입 여부에 대한 로버트 뮬러 특검의 조사를 중단시켜야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폴 매너포트 전 선거대책본부장에 대한 재판이 이틀째로 접어든 가운데 트윗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세션스 법무장관은 지난해 러시아의 선거 개입에 대한 뮬러 특검의 조사에 자신은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을 뺐으며 로드 로젠스타인 법무차관이 뮬러 특검의 조사와 관련한 최고 책임자입니다. 한편 트럼프는 매너포트 전 선대본부장에 대해
아주 짧은 기간 나를 위해 일했다고 말해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로마 가톨릭의 프란치스코 교황은 오늘 사형제도와 관련해 모든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을 공격하기 때문에 결코 용인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가톨릭의 기존 가르침 입장과 다른 것입니다. 바티칸은 오늘 교황이 가톨릭 교회의 교리 문답서를 수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가톨릭 공식 가르침을 한데 묶은 문답서는 부정의한 공격자로부터 인간의 목숨을 효과적으로 방어하는 유일하게 가능한 방안이라면 이라는 단서와 함께 사형 처벌에 대한 의존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프란치스코에 의한 새 가르침은 기존 방침이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지적하면서 사회를 보호할 다른 길들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어제 하와이에서 북한이 인도한 한국전 참전 미군 전사자 유해들을 맞이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어제 하와이 펄하버 히컴 합동기지에서 열린 공식 유해 봉안식에 참석해 현역 군인들과 재향군인, 전사자 유가족들과 함께 68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온 유해들을 반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트위터를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한국전 참전 미군 유해 송환 약속을 지켜줘 고맙다며 조만간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제9항소순회법원은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인 이민자 보호 도시들에 대한 자금 지원 보류 위협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전국에서 대통령의 행정명령 이행을 금지시킨 지난해 11월에 1심 판결 역시 지나치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이민법에 따라야 하는 비교적 작은 부분의 자금들에만 적용된다고 말했습니다. 전기자동차 업체 테슬라가 지난 2분기 7억 1,750만 달러의 순손실을 기록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테슬라는 2분기 중 더 많은 전기차 생산을 위한 공장 건립을 위해 7억 3,950만 달러의 현금을 투입하면서 주당 4달러 22센트의 순실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 중 총 수입은 40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43% 증가했습니다. 주식에 근거한 보상에 따라 조정하더라도 테슬라는 주당 3달러 6센트의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2분기의 순손실보다도 2배 이상 늘어난 것입니다. 반폭력 시위로 오늘 오후 렉쇼얼 드라이브와 인근 도로가 막힙니다. 시위대는 당초에 렉쇼얼 드라이브의 북향도로에서만 시위를 할 예정이었으나 어제 이를 변경해 남북향도로 모두에서 시위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들은 이어 컵스구장까지 행진하게 돼 클락 인근의 도로도 막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의회 공화 소속 닉 소월 하원 의원이 어제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사임했습니다. 그는 전 애인의 나체 사진을 온라인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일리노이 톨웨이 보드 멤버입니다. 알링턴 하이츠에서 20대 남성 2명이 10대 미성년 여성들을 아파트로 유인해 성폭행을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알링턴 하이츠 경찰은 21살 난 2명의 남성을 성폭행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거주지 근처에서 자전거를 타던 12살, 13살 난 미성년 여성을 아파트로 유인한 후 이들에게 술을 먹이고 성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흐리고 오후 한때 비 또는 썬더스톰이 예상됩니다. 낮 최고 82도, 밤 최저 63도. 내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가끔 구름 많겠고 한때 비 소식 있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최고 83도, 밤 최저 66도. 토요일 맑겠고 낮 기온이 90도대로 오르면서 무더운 날씨 예상됩니다. 낮 최고 93도, 밤 최저 73도. 주일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다 대기 불안정으로 한때 썬더스톰이 예상됩니다. 낮 최고 90도, 밤 최저 72도입니다.